세 번째 토론 맡은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토론문이 세 쪽밖에 안 돼서 뒤에 메모가 세 쪽이 더 붙어 있고 나머지 토론자분들은 메모가 두 쪽씩만 있어서 내가 토론문이 짧다고 난 메모를 한 쪽 더 넣어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만 토론문이 홀수여서 이 세 쪽이었습니다. 이게 농담이고 이거는 저는 이원상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 간의 협력 의무 부분을 주로 이렇게 질문 위주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이쪽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사실 아닐 수가 있고 2021년부터 계속되어 온 어떤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슈에 변호사 단체 일을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많이 좀 그래도 글도 읽어보고 토론회도 가보고 논문도 보고 엄청 나름대로 막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는 분들 글도 다 막 읽어보려고 하고 그 제가 밑에 법학 박사라고 돼 있는데 형사법 박사가 아닙니다. 노동법 박사고요. 당연히 제가 형사법에 대해 잘 모르고 노동법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뭐 어떤 굉장히 깊이 아는 것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고 들은 거 바탕으로 그냥 궁금한 부분과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위주로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드리려고 하다 만말이 5년 동안이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들을 보고 듣고 저도 글도 써보고 했는데 제가 아직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너무 문제가 입체적이고 수많은 나라들이 사례와 이론들이 어떤 딱 단선적으로 그냥 딱 뗐다 붙였다 하면 이 장점이 생겼다 없었다 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인 것이 아니라 너무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장단점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 하나의 어떤 얘기를 딱 들어도 그걸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딱 끼우면 이렇게 되겠군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나라는 한국이랑 관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재판 제도가 다르고 뭔가가 또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제도를 가져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똑같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도 불분명하고 뭐가 옳다고 이렇게 딱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05페이지에 영국의 수사 기소 분리 사례 그냥 인용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영국 경찰과 공소관 간에 서로 상호 가지고 있는 그냥 불만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뭐 예컨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한 수요에 맞춰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하고 어차피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건데라는 전제하에 우선 송치하는 관행이 굳어졌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 반대로 검사는 유죄 인정률이 성과지표니까 불확실한 사건은 기소 안 하고 또 그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검사도 뭐 완벽한 것이 아니라 검사도 보완 수사를 좀 누락해서 요구하거나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거나 이런 불만이 서로 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기 옆에 이원상 교수님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원상 교수님이 검사 포지션이고 제가 수사관 포지션입니다. 근데 같은 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 인사고과를 같이 받아요.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가 넘겨준 자료를 보더니 이거 김 수사관님 이거 보완 수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수사하면 안 되니까 수사관님이 하세요라고 하는 거에서도 저는 똑같이 이 교수님한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필요한 사항을 하나 이상 누락하셨다.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이 수사관은 자꾸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어차피 보완 수사 요구할 거라면서 일을 이상하게 하더라. 서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무실에 떨어져서 일을 하고 이쪽은 검찰, 이쪽은 경찰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상황 간의 가장 큰 차이가 저는 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 두 번째 발제의 주제인 이원상 교수님 발제 주제인 협력 의무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건 그냥 제도의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이 둘 간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 어떤 제도, 관행, 문화 이런 것이 섞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구나. 이게 어떤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방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도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왠지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일이 좀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같은 방에 옆에서 일하고 있어서 보완 수사를 하고 만약에 제가 일을 잘해야 보완 송치 이후에는 설령 이 검사님이 몫이라고 해도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잘 돼야지 하고 하면서 빨리빨리 수사를 해주고 또 이 검사도 수사관에게
아, 이거 수사는 너희 일이야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게 하거나 부적절한 수사를 하지 않아서 빨리 필요 없는 사건을 쳐내게 하거나 해야지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라는 그 어떤 막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양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6페이지 3번 미국의 검사와 수사기관 협력 사례 보면 이것도 그냥 기사 가져온 겁니다. 전직 미국 연방검사인 줄리어스 남님의 인터뷰를 그냥 가져온 건데 이거 다 읽어봐 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영미법계의 제도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딱 들어맞는다고 말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들한테 배운 게 영미법계의 어떤 이런 형사사법제도와 대륙법계의 형사사법제도는 개념이 다른 거고 영미법계의 검사라는 직업은 이름이 검사일 뿐이지 대륙법계의 검사와 심지어 다른 직업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 방식이 딱 들어맞기 때문에 가져오면 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검사님, 전직 검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06페이지. 아, 두 기관의 사건 번호는 줄거진 부분이에요. 재판과 항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106페이지 6번째 줄 줄거진 부분. 재판 종료까지 처음 배정된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한다. 부서를 옮기더라도 맡은 사건은 재판 단계까지 끝까지 책임진다. 106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 대배심과 재판 단계에서 수사관이 증언을 하기 전 검사와 연습하고 수사관과 상의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뭔가 검사도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동료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이 수사관이 잘 돼야지 내 옆에 앉아있는 같은 관청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이 의연성 교수님과 제가 옆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저 수사가 끝까지 재판 날 때까지 잘 끝나야지만 둘 다 성공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렸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 어떤 카운티 법원하고 검찰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짜리 카운티였는데 거기 검사장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저 영어 잘 못해서 통역을 했고요. 뭐라고 여쭤봤냐면 검사장님한테 수사 직접 하시나요? 수사 직접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대로였습니다. 영미법계잖아요. 수사 잘 안 한다. 그냥 경찰관들에게 전화나 이메일이나 만나서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냥 대략 이렇게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잘 안 한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선거로 당선이 됐고 임기가 4년인데 자기 임기 동안 수사 한 5건 한다. 직접 수사. 그거는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특별 대배심을 소집해서 특별 대배심이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안 한다. 그런데 그런 말들의 가운데서도 뭔가 전반적으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진다고 생각했냐면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전혀 아니니까 이 검사는 자기가 권한이 없어서 이거를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한이 있냐 경찰이 권한이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냥 일이 잘 되게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그냥 이 나라는 이래오고 있다는 말이구나라고 느껴졌지. 예를 들어 저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무슨 권이 없고 그것은 경찰이 일이다. 이런 느낌이 좀 아니었다라고 전 느꼈고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107페이지 마지막 문단 협력 의무 구체화를 위한 방안 부분에서도 3번째 줄에 보시면 영국 감사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하나가 경찰과 검사의 공동성과지표의 도입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발제 토론해주신 교수님들이 계속 반복하신 이야기지만 전 이거 너무 궁금해서 발제와 토론해주신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책임을 누가 지냐. 그리고 경찰은 어떤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고 검사는 어떤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고 결국에 세상 일이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 범위 내에서 내가 일을 제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잖아요. 내가 이거를 잘 못하면 내가 욕먹고 무시당하고 불이익 받으니까 내가 챙긴다. 이게 하나의 원리고 그 다음 어떤 책을 봤더니 또 하나의 원리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세상이 법과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의 인센티브, 법, 제도, 인센티브. 그래서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쫓아서 세상은 설계되어 있다라고 보는 어떤 과거의 경제학적 전제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현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어떤 사상,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
공동체 전체의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쪽팔리지 않으려는 그냥 자신의 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매여서 어떤 세상 일이 똑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세상은 딱 정해져 있는 제도와 룰에 의해 너가 이걸 잘하면 너는 승진하고 돈을 더 벌어, 혹은 너는 돈을 잃고 이렇게 뭐 진급 누락이 돼, 이런 것만으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경찰과 검사들의 책임이 다른 나라에서들은 과연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왜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잘 돌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기 이미 교수님들이 해주신 얘기라서 제가 읽지 않을 건데요. 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수많은 국가들이 있고 비교적 형사사법제도가 그러면 검찰 중심이, 경찰에게 모든 권한이 있지 않은데 잘 돌아가는 나라들도 분명히 서로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게 있고, 기관이 다르니까 서로 마찰이 좀 있을 거고 갈등이 있을 건데, 그럼 그 나라들이 잘 돌아가는 이유는 저는 절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뭐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해외 국가들의 형사사법제도는 아주 천재적인 현자들이 설계해서 그 나라의 설계는 너무 정교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찰떡같이 제도가 잘 돌아가고,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들은 약간 이걸 설계한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이 제도가 삐그덕거리고 안 돌아가는 것일 거다라는 전제는 좀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과연 다른 나라의 제도라고 엄청난 현자들과 대천재들이 설계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뭔가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있고, 제도와 관행과 문화가 섞여서 내 역할은 여기서 이거고 나는 여기서 이만큼 해줘야 이게 내 책임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나라 일이 잘 될 거자라는 그 나름의 어떤 책임과 신념을 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이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지, 아주 뭐 해외 국가들은 기똥차게 제도를 만들어놔서 야 천재들 이렇게 제도를 잘 만들었어, 이거 아니라고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과연 이 책임 의식을 어떻게 가지게 하고 있는지, 뭐 왜 우리나라보다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그냥 궁금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현